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24-25 웨스트햄 영입생 정리입니다. 사실 이번 이적 시장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면 웨스트햄이 얼마나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입생들을 한 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영입생들은 웨스트햄 경기를 본다고 알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웨스트햄이 아닌 각각의 팀에서 오는 선수다 보니까 제가 그 선수들의 경기를 모두 볼 수는 없다는 점,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그래도 찾아본 영상, 그리고 글, 스탯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의 느낌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만 하는 느낌의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웨스트햄은 선수도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감독이거든요. 지난 시즌 모예스 감독님이 웨스트햄을 맡았고, 모예스 감독 축구는 든든한 수비를 바탕으로 선수비 후역습 기반의 축구였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부터 로페테기 감독과 함께하게 되었죠. 로페테기 감독은 대표적인 커리어가 세비야를 지도해서 유로파리그를 우승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예스 감독이랑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예스 감독은 선수비 후역습 기반의 전술이라면 로페테기 감독은 점유율 기반의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선수들이 영입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아론 완비사카입니다. 1997년생, 26살이고요.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 183, 몸무게 72, 오른발잡이 라이트백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맨유를 거쳐서 웨스트햄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완비사카는 맨유 팬분들이나 크리스탈 팰리스 축구를 많이 봐오신 분들은 잘 아는 선수일 텐데요. 이번에 완비사카는 웨스트햄으로 가고 맨유에는 마즈라위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완비사카는 어떤 선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완비사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전술적으로 대인 수비를 사용할 때 좋습니다. 감독이 뭐 상대팀에 오늘 꼭 막아야 하는 선수가 있다고 했을 때 완비사카를 그쪽에 갖다 놓으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되겠죠. 특히 이 상대팀 드리블러를 막기에 되게 좋은 선수인데요. 예를 들면 뭐 미토마라든지 그런 선수들의 유형이 있을 때 원비사카를 그쪽에 갖다 놓으면 특유의 태클 능력을 활용해서 대인 수비를 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일단 수비 전체적으로 좋다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예 무적같이 안 뚫리고 이런 선수는 아닌데 일단 태클 하나는 프리미어리그 5손가락 안에 든다고 봅니다. 정말 그 슬라이딩 태클은 명품 그 자체예요. 태클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공이 지나갈 수 없게 경로를 설정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정확도도 되게 좋고요. 사실 이 태클이라는 주 무기로 맨유에 입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쉬운 공격력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맨유에서 공격력만 보완됐으면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맨유에서 꽤 오랜 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서는 반쪽짜리 풀백이 되었죠. 그래서 웨스트햄에서 로페테기 감독이 어떻게 완비사카를 개조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완비사카는 수비에만 전념하게 하고 왼쪽 풀백을 공격적으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선수 니클라스 필크루크입니다. 1993년생 31살이고요. 독일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 189, 몸무게 83. 딱 보면 그냥 산적 체형입니다. 왼손엔 도끼, 오른손엔 망치 이렇게 들고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을 가졌고 기본적으로 몸이 되게 두껍습니다. 오른발잡이 스트라이커인데 왼발도 곧잘 쓰고요. 어릴 때부터 이 선수가 브레멘의 슈퍼스타였다고 해요. 그래서 브레멘부터 독일 여러 팀을 거쳐서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에 입성했습니다. 일단 필크루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직하고 단단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자체가 두꺼워서 수비한테 잘 밀리지 않고요. 앞에서 비벼줄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리고 이 등지기, 몸싸움을 할 때 엉덩이 쪽을 바짝 내려서 상대한테 눕듯이 이렇게 공을 컨트롤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체중을 전가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서 잘 밀리지 않고 공을 지켜내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또 준수한 연계 능력이 있습니다. 필크루크가 슈팅 찬스가 있음에도 주변 동료가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공을 밀어줄 때도 있고, 또 슈팅 스킬도 좋아서 직접 슈팅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슈팅 동작이 크지 않아도 적은 스텝에 가는데도 정확하고 강력하게 나갑니다. 또 제공권 능력 역시 좋죠. 사실 웨스트햄에는 안토니오라는 주전 공격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라는 공격수의 나이가 1990년생이에요. 만으로 34살 정도 됐고, 그래서 폼이
폼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라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필크루크를 영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필크루크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1993년생이고 만으로 31살 정도예요. 하지만 필크루크 유형 자체가 엄청난 스피드를 필요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3년에서 최대 5, 6년 정도까지 보고 데려온 선수 같습니다. 이번에 유로 보신 분들은 독일 경기 볼 때 필크루크가 상당히 좋은 옵션이란 걸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골 결정력도 되게 좋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영입입니다. 그 다음 선수는 맥스 킬먼입니다. 1997년생 27살이고요.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 194에 몸무게 89고요. 왼발잡이 센터백입니다. 메이든헤드, 울버햄튼, 웨스트햄. 저 메이든헤드라는 팀이 하브리그 팀입니다. 거기서 이제 울버햄튼 눈에 들어서 2018년에 울버햄튼 입단했고 울버햄튼에서도 잘해서 또 웨스트햄까지 온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맥스 킬먼은 잉글랜드 풋살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풋살은 기본적으로 발바닥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포지션은 있지만 선수들이 엄청 많이 뛰어다니면서 트랜지션도 많고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교체도 잦고요. 그런데 그런 풋살을 하면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발기술이 없다면 국가대표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킬먼의 발밑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바닥을 쓰는 능력이라든지 컨트롤 능력이라든지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진 패스도 깔끔하고요. 킬먼 자체가 덩치가 되게 크기 때문에 스피드가 엄청 빠른 건 아닌데 전진성이 꽤 좋아요.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심리전을 걸면서 조금씩 나가는 그 센터백의 전진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신체적인 한계에서 오는 민첩성 부족이 있어요. 민첩성이란 건 이런 순수 달리기 능력이 아니라 상대 공격수가 좌우로 흔들 때 따라가는 능력이라든지 역동작에 걸리지 않는 게 민첩성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민첩성 부족은 있죠. 수비 스타일은 안정적인 수비 스타일입니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커팅하고 요런 스타일보다는 뒤에서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수비하는 스타일이고요. 슈팅을 블락하는 장면이 많고 상대를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귀한 왼발 센터백이라는 거에서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주장을 맡았을 정도로 수비 라인에선 거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햄이 아주 좋은 영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장 클레르 토디보입니다. 1999년생 24살이고요. 프랑스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 190에 몸무게 88. 오른발잡이 센터백이고요. 툴루즈, 바르셀로나, 니스를 거쳐 웨스트햄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토디보가 웨스트햄에 들어간 게 형식상으로는 임대 영입이 맞거든요. 근데 그 의무 이적 조항이 있는 임대 영입이라서 그냥 영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디보는 속도, 그러니까 달리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역습 커버할 때도 좋고 실제로도 리커버리 수치가 리그에서 엄청난 상위권입니다. 또 빌드업 능력이 괜찮습니다. 짧은 패스, 롱 패스 그런 빌드업 능력이 괜찮고 사실 정확성은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센터백에서 도전적인 패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서 메리트가 있는 선수죠. 하지만 의외로 키에 비해서는 공중경합 승리가 아쉽습니다. 90분당 1.39개 정도 승리를 하는데 센터백인데 1점대는 많이 아쉬운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머리를 갖다 대는 포지션, 예를 들어 센터백이나 앞쪽의 센터포워드는 준수한 게 한 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1.39는 풀백보다 약간 좋은 정도의 수준이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레이하는 걸 봤을 때 전진성은 되게 좋았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나갈 때 자신감 있게 쭉쭉 나가주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기다리는 수비수보다는 파이터형 수비수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고요. 아까 맥스 킬먼이 왼쪽 그리고 토디보가 오른쪽을 맞는다면 조합상으로도 킬먼이 뒤에서 기다리는 수비, 토디보가 나가서 파이터형으로 싸워주는 수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패스 능력이 좋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후방 빌드업의 완성도가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 선수는 크리센시오 서머빌입니다. 2001년생 22살이고요. 네덜란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 174, 64kg고 오른발잡이 윙어인데 좌우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에노르트, 리즈 유나이티드를 거쳐서 웨스트햄에 입성했고요. 일단 그냥 개빠릅니다. 미친듯이 빠른 달리기 속도 있고요. 미친 듯한 민첩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첩성은 아까 말했듯이 좌우로 움직이는 능력, 드리블 칠 때 그런 몸의 속도 요런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즈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이었잖아요. 챔피언십에서 드리블 성공 리그 최상위, 기회 창출 역시 90분당 3개 정도로 리그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막 플레이메이킹이 엄청난 선수냐? 저는 그것까진 아니라고 보고 본인이 워낙 드리블 좋고 빠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기회 창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23-24 시즌 챔피언십 19골 9어시라는 윙어치고는 엄청나게 좋은 스탯을 생산했습니다. 사실 챔피언십이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 경기 수가 많기도 하고 선수들의 수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평가받아야 하지만 19골 9어시 공격 포인트 28개는 윙어치고는 엄청 잘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FC 온라인이나 FM 같은 그런 축구 게임에서 사용했을 때는 체감이 좋았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 보시면 되게 무슨 깃털처럼 날아다녀요. 다른 선수들이 다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데 이 선수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드리블 전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는 맛이 좋았던 선수입니다. 그 다음 선수는 루이스 길레르미입니다. 2006년생 18살이고요. 브라질 국적 175에 74 왼발 공미와 윙어를 겸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거나 직선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서 많이 플레이했고요. 브라질 리그의 파우메이라스에서 웨스트햄으로 직행한 케이스입니다. 저 파우메이라스라는 팀에서 여러 유망주들이 많이 프리미어리그로 향하고 있는데 길레르미 역시 그런 선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선수는 사실 경기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제가 스페셜만 보고 느낀 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하면서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막 윙어 치고는 그래도 몸이 조금 단단한 것처럼 느껴졌고 나갈 때 쭉쭉 밀고 나가는 힘이 느껴졌어요. 약간 이번에 영입된 맨시티의 사비우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의 덜 화려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조금 덜 화려하고 조금 더 신체 능력에 기댄 플레이를 하는 느낌 들었습니다. 또 왼발 선수 중에 오른발 죽어도 안 쓰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 선수는 오른발 슈팅 각이나 오른발 패스 각이 나오면 오른발도 주저없이 사용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치고 나갈 때 그런 힘을 쓰기 위해서는 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때 어깨도 되게 잘 쓰는 느낌 들었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와서 갖다 박아도 잘 밀리지 않는 그런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습 시에 뽀름반하기에는 기가 막힌 자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선수인데요. 비도 로드리게스입니다. 1994년생 30살이고 아르헨티나 국적의 선수입니다. 키 185에 몸무게 80, 오른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리버플레이트 그리고 티우아나 아메리카 여기 클럽이 멕시코 클럽이거든요. 멕시코 클럽을 거쳐서 레알 베티스 그리고 이번엔 웨스트햄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서 주전은 아니지만 계속 선발이 되었고 코파 아메리카 2회, 월드컵 1회를 달성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태클 능력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클할 때 약간 옆 엉덩이로 내려앉으면서 갈고리처럼 싹 훑어내는 듯한 느낌의 태클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상대가 치고 들어올 때 공격 저지하는 길목에 딱 서서 스탠딩 태클하는 능력도 좋고요. 그리고 상대의 패스 흐름 읽고 인터셉트하고 공 흐름 읽는 커팅 능력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공 뺏고 적절한 탈압박 능력 그런 것도 보유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팀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선수가 우리 팀 중원에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딱 좋은 선수가 이 기도 로드리게스라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웨스트햄의 영입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웨스트햄이 챔피언스 리그 가고 이런 팀은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최상위권 선수들을 데려오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올 수 있는 선수풀에서는 상당히 잘 데려왔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아무래도 웨스트햄의 연고지가 런던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감독이 로페테기로 바뀌면서 웨스트햄의 이미 핵심 선수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뭐 제러드 보엔이라든지 파케타, 소우책, 아레올라, 워드프라우즈 뭐 이런 선수들, 핵심 선수들은 지킨 상태에서 선수층이 더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웨스트햄의 스쿼드 상태는 아주 무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입해서 데려온 선수들 중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웨스트햄의 성적은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좋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선수들 아래서 새로운 시즌을
정말 알차게 준비하고 있는 웨스트햄. 과연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를 놀라게 할 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